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일요일 밤 늦게 잠깐 녹화를 합니다. 주말 미정시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뭐 고용집이 발표했었고 거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뭐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시 급락이 왔습니다. 어, 감히 뭐 시장을 예측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저는 기술적으로 균형표 시각을 앞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점검은 해보고 갈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시일 야방성대곡 이거 우리가 뭐 오래전에 학창 시절에 배웠죠. 그래서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올린 글입니다. 이건 이제 글을 한글로 풀이하면 이날에 방성되고 큰 소리를 큰 울음 큰 소리를 내면서 목 놓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날에 시일 이날에 목 놓아서 온다. 이 원인은 그 을사늑약 이 부당함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저는 조금만 이걸 이제 비유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증시 하락이 불가피하니 이번에 또 왜냐하면 지난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오고 8월 1일 날 하락하고요. 금요일입니다. 8월 2일에 그러니까 1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46대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8월 1일 날 금요일 날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 날 아시는 그대로 폭락을 하는데 이날이 18일 대등수치였고요. 제가 요 급락이나 뭐 급등이 되든 하여튼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그 자리였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뒤집었죠. 그 이날 계속 그 직후에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그 악재의 하락의 빌미를 준 내용의 규모랄까에 비해서 너무 빠졌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물량 공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중간에 대부분 한번 접고 가는데 접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지고 2,700선까지 이제 갖다 놓고요. 어떡하나 마나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돼버렸죠. 9월 들어가지고 제조업지수 이러고요. 그리고 주말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내용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이미 뭐 충분히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고 어, 여기서 발표되고요. 위정시가 시작은 올라 출발했습니다. 그래가 내려버리고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그러니까 12시경부터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요. 1시 지나서는 반전은 못 하는데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안정이라고 말 붙이기도 힘들지만 근데 이제 일목으로 보면 시가 고점에서 보면 온봉 42가 바닥이 됩니다. 반등했다 다시 이제 눌림을 주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되는 순간 나스닥 선물 우리 국선 모두 올랐는데 이후에 이제 빠져버렸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고요. 있고 이제 그 뭐 빠르게 보면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14만 2천이라서 이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지난달 8만 9천 대비해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근데 예상치 16만 4천 건에 비해서는 모자란다. 그 모자란다. 원래 예상치 하회하면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시장은 너무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을 올라요. 전월 마이너스 0.1에서 예상치 0.3인데 0.4로 올라갑니다. 이런 건 이제 계산이 됐죠. 요 자체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은 가계 소비나 지출 쪽으로는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요 14만 2천 건 요렇게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지나간 지금 이건 이제 8월 고용 아닙니까? 비농업 고용. 6월, 7월 지난 고용을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8월도 지금 높게 나왔지만 이것도 하향 조정 나중에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연준위원회 보시면 고용지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연준위원 크리스토퍼 윌러 보면 데이터가 뒷받침이 된다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럽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이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가 또 이런 자극 이게 불편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러지면서 갈수록 이제 매물이 늘어가지고 급락이 온 게 사실이고요. 차트들이 다우지수는 고점 포기했다가 때리고 S&P 500 전고점 갔다가 때리고 코스닥가 미리 빠져 있다가 때리고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226주 기본수지 아닙니까? 예, 반도체주 이랬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신고가 내면서 가던 독일이나 유럽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요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잠깐만 점검을 해보면 나스닥 인수가 좀 그런데 다우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일목이 33 기본수치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34일을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일목이 65 기본수치가 됩니다. 이번 상토가 이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작은 폰 같은 걸 보시면 이거 제가 드리면 이 저점에 적어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덮으시는 봉 나오죠. 이게 34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목균목의 기본수치가 33이 있잖아요.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34에 두드리기 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에서 32 갔다가 여기서 따지면 33일의 하락 시작이고요. 여기서 따지면 일목이 65 기본수치가 상토입니다. 제가 모든 변화를 다 불러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보면 7월 16 고점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가도리치다가 신고가 내다가 종가상 신고가 이익시 신고가 내다가 여기는 못 미치지만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5일이든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날짜 나온 김에 이렇게 해드리면 8월 5일 바닥 우리하고 똑같는데요. 화요일날 26 기본수치 변화일이 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에서 26일 여기 제가 지금 편의상 전환선하고 호잉스편을 빼버렸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되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8월 5일 바닥이니까 나스닥 가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기분 나쁜 차트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눌림을 주고 가면야 좋죠. 좋은데 항상 파동은 N자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동 이것을 못 넘어가면 N자로 때려버리면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열려 있다. 이거 물론 이제 지표도 계속 안 좋고 그 추석 연휴에 FOMC 결과도 나쁘고 이번 주는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조건들이 그다음에 지금 이 정신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할 빌미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극악한가 하면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고용지표도 그렇잖아요. 내면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발표되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가 시가에 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그냥 하락하려고 핑계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장이 나쁜 장이었고 약한 장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부인이 이쁘면 저같이 말뚝보고도 저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비유가 그런데 며느리 옛날에는 여러분 화장실이 그래서 실내에 그 요강을 두고 볼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딸이 볼일을 보면은 소리가 언저렁검저렁하고 며느리가 볼일을 보면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악의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예, 이야기가 표현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울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말이 적으면 사람 참 과묵하다, 네, 진중하다 칭찬을 하고요. 근데 자기들이 찍어놓고 봐주는 손보는 정치인이 말이 없으면 무식하다고 하죠. 할 말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반대로 좋게 봐주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똑똑하다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다변해. 예. 쓸데없이 말만 많고 시끄럽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금 이 비유를 갑자기 든 게 시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갔다 오면 우리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범죄 행동 분석관. 그거보다 조금 앞서가면은 뭐 일종 행동 심리학. 일목산인 이분이 표현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만 가면 짧은데 또 천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 사사기 히데노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목균형교 연구서를 보면, 제가 이제 일목강 신청하면 이 책도 번역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고 일목산인홍이 말하기를 균형표 연구자는 85년 시점에서 약 1만 명, 그 중에서 종행으로 인식이 가능한 레벨에 달한 사람은 10명 정도를. 여기서 종행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차트입니다. 네? 가로축에 뭐가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죠. 세로축에 뭐가 있죠? 이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행무진이다. 종행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말은 시간론이나 가격론이나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파동적으로 이 이야기는 거의 상투 바닥을 얼추 그래도 제대로 잡아낸다고 하는 사람은 만 명이 10명입니다. 비율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이 거기에 달한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비판을 하자면, 예, 일목산인은 85년에 생존해 계셨지 않거든요. 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가져온 것은, 일목산인이 또 다른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균형표에 통달해주면 시세가 시장이 속삭이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속삭이는 소리를. 예. 귀 속에다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풍문에 듣는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 hear through the grapevine 그럽니까? 이 포도 눈구를 타고 오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그거 아니고요. 시세가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케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전고 좀 앞두고 여기서 뭐 대음봉을 두들겨 패놨다 갭락을 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말은 안 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이거 시장 이거 골치 아프네, 쉬겠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시장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날 이렇게 봉을 때리는 걸 보고 이러면 일단 그 다음 날까지 빠지겠다 그랬습니다. 이 58 기본수치 변화일에서 양평 넣기 4일을 올렸는데요. 전 고점을 극복을 못하고 외인 수급이 나쁘고 이러면서 이 긴 연봉으로 때려버렸거든요. 예, 분명히 그 다음 날 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락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숫자를 받아들일 때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보다 46에서 47.6이었나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미달한다고 박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변화일이 지나고 고점으로 가다가 이게 위수염 달고 밀리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했던 시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33 변화일, 여기 연봉 나오는 거요. 여기 일목이 33 기본수치 변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매듭이 있는 걸 아는데, 요 33을 지어나고 연봉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날 어디 가서 이 연봉으로 때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일단 빠지겠네. 이게 물량 축소죠. 그 뒤에 여기 가지고 이게 이제 7월 25일이고 이게 8월 5일입니다.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동심리학 나오고 프로펠러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왜 빌드업하고 밑자리를 까는가 하면, 애초에 이 시장 가만히 보면 그죠? 이상하게 하락 쪽으로 쉽게 반응을 하고,
어찌 보면 시장이 강시장일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주춤하면서 넘어갔을 재료 이벤트 그다음에 주요 뭐 지표 매크로 지표들을 보고도 폭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얘는 애초에 그 제가 중간에 그랬습니다. 아이고 얘는 갈 마음이 없는가 보다. 거기다가 우리는 환절기에 노약자 등등 조심하라고 하듯이 우리 노약자 환절기에 수시로 당하는 외부 변수에 약한 그러니까 미국이 골로 가면 우리는 독감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근데 앞으로도 보실 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 시장이 올라가겠다고 말을 한다, 내려가겠다고 말을 한다. 이 실적과 이러한 조건, 이런 수급들, 외인기관 동향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 환율, 업황, 수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면 이것은 시장의 상승을 우리에게 기회다 되고 속삭이구나. 아니면 저 이번에 내려요. 조정 갑니다.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속삭이는 소리라는 이야기죠. 자, 앞부분 밑자락 좀 많이 깔았는데요. 월요일 날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빠질까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5일 폭락하고 바로 급등을 했잖아요. 중간에 쉬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금이 많은 사람은 또 이번 급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학습 효과, 데자비. 지난번에 빠질 때 좋다 빠지더라. 막 죽이듯이 한번 빼봐라. 빼고 나면 나 또 살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2380이었는데 2300을 가든 2450에서 돌아가든 2500에서 돌아가든 빼라 나는 살 거다. 막 이런 적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분명히 있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언제 사느냐 하는 것만 문제지. 그것 때문에 낙폭이 제한되거나 저가 매수가 미리부터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만한 지표 가지고 이 정도 빼는 거 보면 이거 미국의 진심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기 내가 방송 들어갔더니 방송 구경하러 갔더니 저기 미국에 보세요. S&P 500 월봉이 24개월 대등 수치가 나오고 24개월 495일이었습니까? 이거 대등 수치가 나오고 그러고 뺀다더라. 다우지수 33 기본수지 변화일 다 때렸고 특히나 나스닥은 지난번에 여기가 226 기본수지 변화일이었잖아요. 거기다가 10 주봉 그랬잖아요. 그다음 모양이 보세요. 이러면 거의 하락연자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그림이 돼버려요. 저는 지금 한 번에 갔으면 이번에 이렇게 갔으면 다행인데 못 갔잖아요. 지난번에 이래 그냥 가버렸잖아요. 이러다가 좀 두들 맞았잖아요. 잘못하면 N이단 말입니다. 하락연이 오파로 가버렸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이 골이 떳떳합니다. 그래서 FOMC에서 별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잘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죠. 다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이야기 하다 보면 길어지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저한테서 시장에 답을 구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미리 예비 계산을 해놓고 실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난번처럼 급나가니까 올라가던데 저가 매수하자 그러면서 받치는지. 그런데 외인기관이 그냥 두들겨 패대고 지난번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할 때처럼 매물이 지속된다면 저번처럼은 안 빠져도 생각보다 더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울어지면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주식을 던져놓고 봐야 돼요. 던져놓고 보면 이번에 저가 매수할 기회가 오잖아요. 외상으로 사고 미수로 사고 이러면 참 던지기가 힘듭니다. 파는 순간에 물량이 날아가 버리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수료하고 원복 거래세 계산해도 1, 2%만 빠져도 그냥 손실은 아니잖아요. 도로 사너도. 사이버로 거래하시는 분들 만원짜리 주식 9,900원에 팔았는데 9,800원, 9,700원에 사너도 손해는 안 가죠. 정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판다라는 생각보다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으면 지금 던져놓고 더 밑에 가서 하는 게 낫다. 이거 파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번엔 나 실패한 거지. 다시 따라가더라도 그죠? 장이 망가지면 이때도 이만큼 빼놓고 이날도 여기서
2600에서 2386까지 지수가 내려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인정사정 없이 지수가 전일대 마이너스 10%를 빼버렸는데요. 보통 때는 파동 하나가 많이 가면 10% 간단 말입니다. 조정이 3, 4%에서 4, 5% 가다가 많이 가야 일반적인 조정 한 10% 정도 가면 8, 9, 10 정도 가면 돌려요. 이건 하루에 10%를 빼버리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제가 8월 5일 날 급변동 온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이만큼 빠질 줄 몰랐죠. 지수가 뭐 2300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PBR이고 뭐 0.8배 수준으로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던져놔야 됩니다. 그래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지금 이번은 이제 여러분 파동이 좀 다릅니다. 지난번은 크게 보면 중기 첫 파동이었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첫 파동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내리는 파동이란 말입니다. 파동이 성격이 달라요. 엘리어트 파동이 노로 치자면 전제점까지는 안 깬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ABC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C 파동이 되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엘리어트 가져와가지고 이게 직전 하락 전고 전 부분까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대개 오면 또 플랫 파동이 돼가 전저점을 안 깬다는 그런 부분은 또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플랫 파동이 다우지수는 지금 일종의 불규칙 파동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조정 파동인데 그래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다 다른데 이게 이 정도 넘어가면 근데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져도 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내 증시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지금 그때하고 파동이 달라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최대한 나쁘다 이렇게 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내일은 월요일은 외국인 수급 급락에 받는지 더 때리는지 기관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 이거라도 더 두드리게 패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넉넉 잡고 화요일까지 이렇게 봅니다. 월화 제가 주말에 방송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월화 이틀간에 걸쳐서 변화일이 와요. 그 직전 고점에서 42일은 좀 큰 편입니다. 월요일 나옵니다. 당장 월요일 두들겨 맞게 생겼죠. 그 다음에 8월 5일로부터는 26일이 화요일이 와요. 근데 이게 17일로 갔으면 바로 월요일이 26, 40이 다 같이 만날 건데 지난번에 18일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로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이 여전히 작용을 한다면 화요일 정도에서 그리고 화요일 날도 미리 사지 마시고요. 상황이 여차하면 이 변화일 2개 채우고 난 뒤에 그 뒤에 양봉이 나오나 돌아가나 보고 돌아가는 날 그리고 돌아가는데 수급도 받쳐주는 날 사세요. 그럼 좀 더 비싸게 사죠. 최저가에는 못 사죠. 안전하게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모르죠. 가봐야죠. 그래서 학습 효과로 지난번에도 폭락하고도 이렇게 뒤집어지더라. 그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빠져도 빨리빨리 저감에서 붙을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외인 수급이나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또 월요일날 저녁 미증시의 흐름 주말에 급락 주는데 돌아가냐 아니냐 이런 거 따라 가지고 주촉으로 시장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여기 글을 뭐 다 적으면 시간이 가고요. 미국은 지금 대선에 들어가 있죠. 트럼프 정책을 보면 거의 뭐 연준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빼는 이야기 정책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고 기함을 할 소리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은 해리스 당선 쪽에 유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 뭐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FOMC에서 이후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요럴 가능성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근데 옐런 말고 잠깐만요.
저기로 가보죠. 어디 갔나? 옐런 전 이제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 정무장관 하죠. 근데 이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주말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이고 재밌습니다. 보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 건강하다.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는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 파월 의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옐런 장관이 있죠, 그죠? 전 의장, 장관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주말 나오고 난 뒤에 미국 경제 건강하다,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지표 있잖아요. 이 하락한 부분 이걸 침체로 부르지 마라. 침체가 아니다. 이건 연착륙,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다. 의미 있는 해고를 확인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소속이니까 그다음 국제 발행이나 뭐나 이런 거 보고 11월 대선 앞에 재단 미국 경제나 이런 걸 받치는 방향으로 굉장히 좀 무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제가 이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이 양반이 말은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자꾸 이제 지표들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 우려하고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또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슬쩍 뭐 마치 주사를 하나 놓은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미국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또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일정을 보면 월요일 날 애플 아이폰 공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대선 토론이 있고요.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번 달에 준다고는 나와요. 종합 물가지수가. 근데 근원은 뭐 전월과 동일한 것은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발표를 봐야죠. 그래서 뭐 예측치하고 갔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그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CPI, PPI 생산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건 아주 크진 않지만 요런 것들이 좀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제가 밑자락을 사실은 기술적 분석만 좀 하려다가 너무 또 그것만 들이대면 못해서 조금 이 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수나 미국이나 일수 똑같이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스닥을 제가 일봉상 목표치 계산을 주봉가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봉 해놓은 게 저기 제가 참 게시판에 올렸죠. 게시판으로 가봅시다. 회원분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 김에 이게 미국이 그 전부터 이제 9월 되면 여기 보면 9월 되면 계절적으로 장이 안 좋다. 요런 이제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번에 제가 9월 6일 날 올려놓은 거고요. 9월이 계절적으로 안 좋다.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S&P가 어떻게 가는지 보면은 대체로 이제 평균이 이렇고 중간값이 여기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 이후 10일, 20일, 30일, 40일까지는 빠졌다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다른 데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채 2년물이 10년물이 오랫동안 2년물과 10년물 그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이게 역조로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지금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걱정스러워하는 이유는 과거에 보면 이 이제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이게 정상화되면서 제로 위로 올라가죠, 그죠? 2년물의 회복이라고 봐도 되겠죠. 10년물이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고 나면 이게 회색 경기 침체가 와요. 90년대 90년대 심했고요. 2000년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2008년이야 이제 금융위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팬데믹 이번에 또 이래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다만 그 침체로 갈 것이냐 둔화되는 정도 보고 연준이나 이쪽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을 내고 해가지고 침체로까지는 안 가게 할 것이냐 그대로 두드리게 맞을 것이냐 여기 지금 최대 관건이고 정시도 장기 조정으로 가느냐 중기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 많이 빠졌을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지표가 생각보다는 덜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둔화나 이런 것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 지표에 비해서 너무 빠졌다. 근데 이번에도 너무 빠지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거 보니까 프로파일러, 행동심리학 이런 걸 보면 이 하는 행동 보니까 니 나 좋아하나 이래 되는 거죠. 니 좋아하나 뭐 이런. 옛날 코미디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이 시장이 싫어하는구나. 갈망이 없구나. 막.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더욱더 깨닫고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국제 수익률 곡선에서 이렇게 됐더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온 경우도 있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 자료를 뭐 얻어다가 좀 붙여놨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토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예. 미래는 모릅니다. 미 연준인들 그걸 다 예측하고 아니면은 경기 전망이 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일수는 우리나 어디나 월화의 변화일이 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스닥을 그냥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번 8월 5일까지 빠질 때 우리보다는 이제 이 마지막 날 좀 덜 빠지고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나 8월 5일 날 우리는 대음봉으로 끝났잖아요. 미국은 빠지다가 돌리면서 끝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N으로 딱 때려버리면 15,000포인트까지 가버립니다. 지난번에 15,700이거든요. 지금이 16,697백이잖아요. 그럼 거의 1,700포인트가 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됩니다. 하락의 N자로 가면 기술적으로 2,900배에다가 2,300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수마다 이제 달라서 이제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일리어트 파동 이론의 플랫 파동이나 이런 걸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우나 S&P 500은 워낙 많이 돌렸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플랫 파동으로 전체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나스닥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바라보면 15,000까지 밀려도 할 말이 없는 파동이 지금 준비가 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세부적인 건 놔둘게요. 그다음에 이건 보면 이렇게 짧게 하면 5파고요. 크게 보면 하락 N자입니다. 그죠? 하락 N자로 떨어졌죠. 이게 18일 떨어졌고요. 지금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11일 되는데 이 18회는 모자라고요. 이게 좀 최고점에서 40일 변화의 여기 옵니다. 그다음 나스닥 주봉으로 가보면 2023년 하락할 때 폭을 보면은 고가에서 13.17%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미 여기서 더 빠져버려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13.77% 빠진다라고 하면 16,200입니다. 근데 15,700까지 가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건 습성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써보는데 이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1, 2, 3, 4, 5%, 떨어졌거든요. 이건 세부적으로 일봉은 3파동인데 그냥 주봉으로 보면 I자 하나를 빠졌고요. 이번에는 이 N자로 안 가야 되죠. 근데 경기가 침체가 온다 혹은 뭐 둔화가 오는데 예, 중간에 뭐 이벤트나 정책이나 뭐 이벤트라고 하는 건 FOMC 같은 것도 있지만 예, 지표 발표 여기서 조합이 안 좋게 돌아가면 전체 좀 깨러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해야죠. 단 온라인 뭐 이번 주 초 뭐 이래가 바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죠. 때리고 반등하면서 내려가죠.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간혹 이제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까 할 때 한번 이렇게 그어보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장기 추세선들을 그어보면 되게 여기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 각도로 올지 이 각도로 올지 빠르게 빠질지 느리게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건 지금 기준선이 14,380에 있고요. 요 직전 고점하고 비슷하죠. 줄을 그어볼까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 이게 그렇지, 저게 그렇지, 못지합니까? 줄을 그어보면 비슷하죠. 그러고 만약에 이게 한 방에 떨어지지 않고 뚝뚝뚝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이점에서 만나겠죠. 가상의 선을 그렇게 그어보면 되게 14,370, 14,400, 14,500, 500 있는 이 근처에서 만납니다. 근데 아까 파동으로 15,000원 간다며. 그러니까 아니 그건 하락 목표치 N자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N자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 뭐 3등분선을 긋거나 예 61.8%를 긋거나 이 3등분선 끄면 14,580이네요. 실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다가오지 않은 순간에는 이게 그냥 다 시나리오에 불과해서 이거는 14,075 나오네요. 4등분선 25%로 가면 준비해 놓고요. 혹시 다음에 이제 시세가 실제 거기 왔다가 시간 만나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행동을 할 때 지금 어디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4,440이잖아요. 그죠? 14,440이죠. 기준선이 14,370이죠. 거의 같잖아요. 어디 갔노? 예, 이게 거의 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올라온 추세선도 이 부분이죠. 이런 건 이 다음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예, 지금 또 놀래가지고 지수 14,000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떨어지나 보다. 예, 바로 뭐 간다 그렇게 생각지는 마시고 이런 방식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 다음 이건 S&P 500입니다. 이것도 뭐 추세선 그어봤는데 이건 좀 멉니다. 구름 상단까지 가버리니까 이건 조금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갔다 하더라도 우유곡절을 엄청 겪으면서 가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냥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본 것이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선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정리하죠. 예, 뭐 계속 이야기해봐야 새로운 이야기는 덧대봐야 중원부원 예, 이야기들이 되고요. 일단 금요일날 미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월요일날 우리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빠질까? 가속화시키는 건 일반 개인보다는 외인기관, 지수 관련주 이런 것들 영향이 크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면 지수도 분석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도 분석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뭐 엄청나게 가니까 이렇게만 조금 예,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 불합이 얼마나 많이 빠질까 해서 일수로나 월요일 화요일 다 중요 변화리 두 개 다 의미 있는 게 들어와서 제 생각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용지표가 나빠도 길게 잡으면 화요일 정도 이상은 안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파동 조정의 완전한 종말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 보면 7월
11 대등수치에 7월 25일에서부터 돌아갔다가 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그런 매듭이 있으면 일단 돌려주고 정의장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일수가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 그 다음에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8월 5일 폭락후 급등했던 요 기억이 시장이 좀 도움이 될지 막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배경수급 봐야 되고요. 뭐 내일 나스닥 선물 지수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일 이제 지표들이 나오니까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은 물가지수보다는 경기 침체 여부에 지금 완전히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옐런 의장이 저렇게 계속 시장 무마시키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대선 전까지 시장이 혹은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인식이 팽배하거나 장이 나빠지는 걸 방어를 하겠죠. 그래 현 정부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가 경기도 나쁘고 장도 나쁘고 정권시장도 박살이 나고 특히나 미국은 자산운용에 많은 부분들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올인이지만 미국은 주식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배당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정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위해서라도 관리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관리한다고 장이 안 빠질 게 안 빠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덜 빠지고 뭐 이런 그겠지.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옐런 의장이 아니라 입에 입어가지고 옐런 재무장관은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번 FOMC에서도 이 자빠진 놈 꼭지 친다고 때린데 또 때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오는 표현들이 너 주고 봐라 하고 막 시장에 극도로 나쁜 이야기를 할까? 이건 다 추측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뭐 조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또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지난번에 급락 오고 나는데 제가 한 번씩 급락 파동 오고 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메모도 해놓고 투자를 하시면서 하시라고요. 복귀도 하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당했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 인풋을 사서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일부라도 잘라놓거나 손실이 난 거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려다가 이 이야기는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정관회사에 있을 때 저희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왕복 수수료가 0.5에 5프라임 매매거든요. 거래세 하면 1.3 정도 됩니다. 1.3% 정도 합니다. 그럼 주식을 1만원짜리 사가지고 1150원은 가야 1.5%는 올라가야 손실이 안 나요. 팔면 그죠? 왕복 수수료 옛날에 이랬단 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하면 세금 있잖아요. 거래세가.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0.987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3,000원에 산 주식이 12,000원, 11,000원, 만원 와가지고 3,000원 손실 났다 그죠? 도저히 못 팔겠다. 뭐 장이 내려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장이 이렇게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으면 만원에 내가 1,000주를 팔잖아요. 1,000주를 팔죠. 이건 가상입니다만 9,000원이나 8,000원에 가서 그 돈으로 도로 서넣으면 1,000주보다 주식이 더 늘죠. 아니 1,000주에 만원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나누기 8,000원 해보세요. 주식수가 늘어버리죠. 그리고 우량주라서 결국 올라온다 기다리자.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 올라오는 시간만큼 아깝잖아요. 던져놨으면. 근데 0.987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팔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팔았어요. 현물로 산 주식을 이 수준에서 손해보고 팔았는데 내 팔고 저희 때 기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각자 수수료하고 이게 다 다르니까 과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0.987 그 실제로는 사놓을 때는 만원 밑으로 가면은 사놓을 때 금액은 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수료가 조금 적게 들긴 한데 그냥 편하게 내가 팔고 9,870원 아래로만 내려가면 만원에 팔았을 때 손해가 안 납니다. 도로 사놔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장이 이래가지고 9,870원, 9,850원, 9,800원, 9,700원, 9,000원 이렇게 내려가겠다, 급 나온다 이러면 던졌다가 일부든 전부든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정거시장에 89년도에 은행에서 있다가 왔는데요. 70년대 그 중동 건설 그 큰 파동을 겪었던 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 예전에 근무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수도 결제가 딱 3일 걸렸거든요. 그죠? 오늘 팔면 D 플러스 1, D 플러스 1가 돈이 들어오는데 수도 결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팔고 재매수를 이 나라에 못해요. 지금은 전산이 되는 거 팔고 바로 사고 뺑뺑이를 돌리고 하지. 옛날에 이날 팔아가 돈이 이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날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 여러분 정리하려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그러는데 팔고 나서 아주 나쁜 장은 차라리 팔고 나서 뺑뺑이를 돌리는 게 손해를 덜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권에서 지금 약정용으로 실적 올리려고 뺑뺑이도 있겠지만 장이 안 좋은 거 던져놓고요. 근데 요 이틀 가는 사이에 급등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장이 망가지고 무너진 장은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빠지는 장이 있습니다. 계속 빠져서 내려가는 장이 있습니다. 이런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팔았다가 3일 뒤에 사놓아봐요. 기다려봤더니 안 돼. 그럼 또 던져. 그럼 정확히는 이틀 뒤지만 3일 차에 사놓아봐. 그게 차라리 손을 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도 그렇고요. 던졌는데 땅이 너무 폭락하면 혹시 이길 아침에 조금 올라나올지 모르니까 종가다대가 사놨다가 이길 날 봐서 아니다 싶으면 또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약시장의 특징은 아침에 살짝 들다가 오늘 시가 깨고 어제 종가 깨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음봉의 연속이고요. 파동이 이렇게 되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파동이 N자 파동이거든요. 어제까지 빠졌다고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빠졌다고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 버리면 다행인데 힘이 빠져 또 빠져. 오늘 시가 깨고 오늘 저가 깨고 그럼 음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던져놔요. 일단 던져놔요.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가가지고 한 2시 반 3시 돼 가면서 봐가지고 야 이게 좀 많이 빠졌다 대음봉인데 그동안 하락한 게 있는데 그럼 종반에 돌아 한번 산을 본다든지 그 분할해서 그래 하고요.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이라도 한번 그렇게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뭐 47분이나 됐네요. 뭐 너무 긴 감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